자, 랭킹 1에서 10일까지 실전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개념 정리하고 적용도 해보고 서술형도 써봤던 것들을 이렇게 실전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건가. 중요한 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묻고자 하는 출제 포인트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출제 포인트 파악이라는 게 뭐냐. 단순한 문법이 아니고 구조를 파악하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 구조 안에 문법도 들어가고 어법도 들어가고 구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수식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럼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분석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휘가 돼야 되고 동사를 알아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주어 동사라는 문장의 뼈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조로 어떤 수식 형태로 이 문장을 썼는지 그걸 파악하면 여기서 동사를 묻고자 하는지 접속사를 묻고자 하는지 핵심적인 패턴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적용하고 그 문장을 보는 눈, 그 쌤이 항상 수업 때 그 이야기 하잖아. 문법적으로 좀 뭔가 암기한 거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암기는 실력을 이렇게 늘려주지 않으니까 진짜 공부는 문장 보는 눈을 길러주는 게 공부라고 했잖아. 항상. 그러니까 그 쌤 말을 잘 듣고 계속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구조 파악하고 수식 구조 파악해가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단순하게 암기하면 당장은 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영어는 더 어려워지고 점수는 더 안 나온다고 했던 거. 그거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구조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하는 힘을 기르고 그래서 스스로 출제 포인트를 파악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단편적으로 절대로 보지 말고. 자, 많은 화학 물질들입니다. 네 몸이 만들어내는 거죠. Under pressure, under stress,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 그게 can be reduced, 줄어들 수 있고 또는 eliminated 이렇게 묶어내다 보니까 뭐예요? can be reduced 그리고 등위 접속사 or가 앞뒤로 동일한 구조를 연결해야 하는데 구조 연결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eliminated라고 과거분사라고 고쳐 써라.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구조가 나올지 모르니까 구조 파악합니다. 메리 로즈가 one of the most well-known, 잘 알려진 15세기의 배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이런 구조가 나오면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형태를 확인하는 거지. 왜? 이 구조가 항상 시험에서 나온다고 물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묶어내고서 주어 동사 구조를 찾죠. 그러면 made of, 영국의 참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지금 made는 만들었다라는 타동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수동태 구조로. 그래서 was made 라고 써줘야겠다. 이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하면서 예를 들어 뭐 여기는 뭐 동사 시제하고 수동태 이런 게 많으니까 수동태하고 동사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공부를 대부분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전에서는 이 문장이 뭘 묻는지 모르잖아. 그죠? 다 혼합돼서 나오잖아. 섞여져서. 그러니까 개념을 적용을 못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문장 보는 힘을 기릅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3번은 keeping에서부터 in cage죠. 그래서 이게 우리와 같은 작은 공간에 갇혀지면 이 실험실 동물들이 must be given 많은 항생제, 뭔가 하면 질병의 발생을 막기 위한 항생제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분사구문을 판단할 때 주절의 주하고 동일할 때 생략하고 실험실에서 실험용으로 이제 키우는 동물들이 되죠. 그 동물들. 그럼 동물들이 작은 공간에 어떻게든 넣어지는 그러면 수동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kept라는 과거분사로 써야 한다. 자, 그 다음에는 4번은 they live in the sea까지. 근데 여기서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 thousands of turtles가 주어인데 they라는 주어 동사가 또 뭐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누가 생략되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면. 근데 live는 자동사라고 배웠잖아. in the sea까지 묶어내면 have라는 본동사가 나오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동사 live하고 have하고 동사가 두 개일 때 반드시 문장을 연결하는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없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그래서 they 자리에 접속사면서 live의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영어에서 누구밖에 없다? 관계 대명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which나 that으로 관계 대명사 주격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eople 다음에 telling이라는 수식구도 나오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보세요. 자, had watched it. 그래서 그들의 동료들이 보았다. 본 영화, 무슨 영화를 봤는지를 이제 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동료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tend to choose가 문장의 분동사가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영화들, 즉 동료들이 내가 저 영화 봤어 하고 말한 그 영화를 선택할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료들이 어떤 영화를 봤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telling이 아니고 told라는 과거분사로. 지금 같은 구조가 나오는 건 tell이라는 동사가 A에게 B를,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그 사람들에게 뭐야? what film. 그들의 동료들이 어떤 영화를 봤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됐어요. People are told. 이야기를 듣는 거죠. 동료들이 어떤 영화 봤다, 나 저 영화 봤다. 그러면 그 영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는 이 고고학자가 revealed 동사, how, 어떻게. 그 다음에 cultural가 주어, can be influenced our biological proces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our biological processes가 문장의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명사.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동사에서 능동과 수동을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목적어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가 영향을 받다가 아니고 어떻게 이 문화가, 하나의 문화가 우리의 생체학적인, 생리학적인 어떤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의 can influence 로 고쳐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에 밑줄일 때는 기본적으로 그 시제에 대한 판단과 함께 능동과 수동의 판단, 특히 능동과 수동은 목적어의 존재 유무로 판단해 주면은 기본 동사들은 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일치에 대한 판단을 기본적으로 해줘야겠고. 자, 그 다음에 영작하는 항상 기본은 주어 동사 영어의 어순과 구조로 문장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나는 내 새로운 식물이 어떻게 벌레를 잡는지 아직 보지 못했지만입니다. but 하지만 이전에 보았다라는 거죠. 주어 동사가.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에서 연결되는 주어는 당연히 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다는 과거인데 여기에 이전에 전에라는 부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I once saw. 그럼 이때 see라는 동사가 지각 동사니까 뭐예요?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거나 ing 하는 것을, 또는 수동의 개념이면 과거분사 되는 것을, 이 stuck이라는 과거분사가 딱 붙어 있는 거, 꼼짝달싹 못하게. 그러면 누가? 파리 한 마리가, a fly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게 stuck 되어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수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분사를 써서 어디에? 그 안에, inside i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고향에는 2000년 이후로라는 게 어떤 시제가 된다?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since라는 녀석과 함께 2000년 이후로 현재까지 있어 왔다. 자, 그러면 뭐뭐가 있다라는 구문을 쓸 때 구문이 필요하죠. 어떤 구문을 쓴다? there is나 there are.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제가 현재 완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there have been 몇몇, a few 옷가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stores가 되겠죠. 몇몇 가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옷가게니까 cloth가 여기에 들어가겠는 거죠. clothes store, 말 그대로 옷가게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마을에서. 그래서 in my hometow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항상 가장 먼저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의 시제, 그리고 수식 구조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neat는 보세요. 정의되는 용어이다죠. 그래서 neat가 is the term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에 뭐뭐라 정의되는 수동의 개념을 수식하죠. defined, 정의됩니다. 그래서 young generation, 젊은 세대인데 어떤 젊은 세대예요? 수식 구조가 붙죠. 직장이 없는 상태였지만 활발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 그래서 but이라는 녀석으로 연결되는 두 가지 구조가 수식 구조로 붙겠죠. 젊은 세대인데 is not actively seeking a job이에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 어떤 상태인데 직장이 없는 상태지만, 그래서 이 젊은 세대인데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후로 받아요. has been, 지금 이제 그 상태 jobless가 되죠. 근데 교육을 마친 이후로가 붙죠. 그래서 since 다음에 they completed. 여기서 they는 이제 앞에 있는 young generation을 이제 복수 형태로 받았고, 여기서는 has로 받았죠. 왜냐면 이게 의미적인 거고 얘는 문법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they completed education.
교육을 마치고 대학 교육이든지 정규 교육을 마친 이후로 직업이 없는 상태인 젊은 세대를 defined 정의하는 용어 term 그게 knit라는 단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건 영작인데 보세요. 주어를 찾아야죠. 사용하는 것, 지금처럼 뭐뭐하는 것이라는 주어는 동명사 또는 to 부정사로. 둘 다 가능하다. 지금은 사용하는 것 using이라는 동명사가 제시됐어요. 동사가 약하게 한다. 무엇을? 여러분의 메시지를.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연설 중에는 수식 구조로 뒤에 붙어야 되겠죠. 사용하는 것입니다. using 동명사 주어. 무엇을? 부적절한 inappropriate. 적절하다라는 게 appropriate이고. 이 정도 단어 모르면 안 됩니다. 고등 레벨에서. 그래서 부적절한 단어들입니다. words를 언제? 연설 중에 in a speech. 연설 중에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그 약화시키다. 약화시키는 게 weaken인데 주어가 동명사일 때는 동사의 수를 단수로 써야 한다. 이 문법이 머릿속에 쓰면서 떠올라야 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다시 보면서 동명사가 이게 아니라 쓰면서 us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로 나올 때 동사의 수는 단수로. 그래야 실수를 안 하죠. 그게 실력인 거고. 선생님이 항상 수업 때 실수가 바로 실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고 이걸 실수 없이 써낼 수 있는 게 평소에 실력이 다져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weaken your message, 너의 메시지를 약화시킨다. 자, 11번에서는요. 말보다 행동에 더 많은 가치를 두도록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가 될 텐데 우리가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구문으로? 뭐 people 구조를 써도 되지만 대개 those who라는 구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those who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죠. 근데 제시된 동사가 보면 teach예요. 그러면 이 teach는 A에게 B를 가르치다고 A가 배우다 그러면 A is taught 라고 수동태 구조가 돼야 될 겁니다.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더 많은 가치를 어디에? 행동에 말보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those who 배운 거죠. 여기서 배웠다. 수동태 구조로 who are taught. to put 하도록 배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여줄 수 있다가 동사죠. 그럼 뭐뭐 할 수 있다니까 can 쓰고 최고의 성과를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게 어순을 구성하면 돼요. 그러면 can show 최고라는 최상급은 the best 성과 performance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라. 이럴 때 밑줄이 있으면 쉬운데 밑줄이 없을 때 틀린 문장의 개수를 찾거나 그 중에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써라. 이런 게 사실 어렵단 말이지. 왜? 이런 걸 볼 때 여러분이 문장을 그냥 어떻게 난도질하면서 보죠. 왜? 뭘 묻고자 하는지 모르니까. 출제 포인트를 모르니까. 그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부터 찾아라? 동사부터. 기본적인 문장의 구성부터 찾아요. 그래서 다이너소르스가 아주 인기 있는 주제예요. 아이들에게 전 세계에. 뭐 그러면서 수일치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요소들 확인해요. 눈으로. 그리고 something. 자, 이 멸종된 생명체에 대한 무언가가 seem to hold.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문제다? something이 주어인데 동사가 복수로 나와있죠. 그러면 seem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 seems라고. seem to 부정사 구조니까. 그 다음에 though라는 접속사가 문장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긴 하지만 what do we know가 주어죠. what절이 주어일 때 단수로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끌고 있어. 모든 연령의 아이들에게 마음을 끌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지만 왜?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또 보고요. I think 다음에 the reason kids like 지금처럼 명사 뒤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면 항상 묶으라 그랬죠. 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니까. 이렇게 구조로 보지 않고 문장을 눈으로 보면 출제 포인트를 절대로 파악을 못 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the kids가 like dinosaurs so much까지 꺼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때는 관계 부사가 생략되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이노소르가 말이죠. 공룡들을 아주 좋아하는 그 이유가 뭐다? 동사가 나오죠. 그럼 are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is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고친 이유는 요 수식 구조를 묶어내면 주어가 something이기 때문에 단수로, 애도 수식 구조를 묶어내면 주어가 the reason이기 때문에 단수로 써야 한다. 그런 형태로 고친 이유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3, 14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준비할 게 이런 녀석들이에요. 근데 이 구조는 이제 뭐
요약문의 형태를 쓰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를 주제문을 가지고서 요약을 할 때, 그럼 여기는 이제 당연히 뭐 기본적인 독해력과 함께 이걸 개념을 요약하려면 정확한 주제 파악도 돼야 될 거고, 그리고 특히나 어휘력이 많이 필요하죠. 왜? 같은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으니까. 이걸 패러프레이징이라 그래요. 문장의 형태를 바꿔 놓는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야 사실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정답이 내가 본문에서 봤던 단어가 아니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른 형태로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제시될 때 그걸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순진하게, 좋게 말해서 순진한 거지, 다르게 말하면 바보 같은 거지. 위에 있던 단어, 지가 본 단어 그대로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 ABCD에서 이제 본문에서 자기가 봤던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답을 쓰면 100% 틀리죠. 왜? 그게 오답을 주는 패턴이니까. 그래서 토익 같은 시험에서 독해를 가르칠 때 위에 지문에서 나온 단어가 ABCD 선택지의 반복이 되면 일단 지우라 그럽니다. 그게 답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주 드물고 대부분은 오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나왔던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유사한 단어,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로 패러프레이징 해놓죠. 그게 정답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야. 그러면 단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휘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단어를 자꾸 암기하라 그러고 수준 높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 단어들을 독해 지문 안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읽으라고 하잖아. 근데 눈앞에 있는 문장만, 눈앞에 있는 교과서만 가지고 그거 이해하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그거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만 멈춰버리면 2학년이 돼서는 공부를 아예 감당을 못한다니까. 쌤이 하는 말을 진짜 명심해야 돼요. 지금 중3 때부터 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문장을 볼 때는 반드시 요약문을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의 분자, molecules가 evaporation, 증발하는 겁니다. 어디 대기 중으로, 그러면서 만들어내요. 아주 맛있는 향을. 음식이 따뜻할 때는 그 향이 막 올라와서 우리로 식욕을 돋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맛있는 향이 많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 그러면 단서가 뭐예요? 이걸 찾는 것이. 그게 대해서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본문의 내용에서는 일단 첫 번째 A를 어법에 맞게, 그러면 주어가 어떤 molecules, 그래서 차가운 음식의 분자가 되는 거죠. 주어가 복수니까 어떻게? are 복수 형태로 고쳤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따뜻할 때는 분자의 활동 액티브, 왕성하고, 그리고 공기 중으로 evaporating, 증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음식이 차가울 때는 less active하게 되고, 그래서 더 적은 분자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release는 이제 evaporate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우리의 후각을 사용하지 않게 돼요. 왜? 향이 안 올라오니까. 그리고 음식의 향이라는 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음식을 즐길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죠.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막 먹고 싶잖아. 그런 준비를 시켜줘요. 우리가 한 입을 물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해. 음식의 맛을 미리 무엇을 통해서? through its delicious, 맛있는 향을 통해서. 이것이 cause 일으켜주죠. 자, 그리고 우리 입안에 있는 the gland는 이제 분비샘인데 침샘을 말하는 거죠. 침샘으로 하여금 to produce a liver, 침을. 이 침이라는 게 소화를 도와주고 음식을 잘 씹도록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 냄새 맡으면 침이 고이잖아.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러면 이 맛있는 향이 뭘 해준다라는 거야? 본문에서는 cause를 썼는데 여기서는 제시된 단어가 make이 되는 거죠. 그러면 it makes, 만들어줍니다. 그럼 make의 어법이 뭐다? 그 사역동사 어법 쓰라는 거죠.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그러면 누가 뭐 하도록? 아까 여기서는 the glands in our mouth. 입안에 있는 침샘이 produce, 생산해내도록 침을. 그러면 우리의 입이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our mouth가 뭐 하도록? 지금 이제 make이라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cause는 어법이 cause 목적어 to 부정사의 어법이어서 to produce를 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make의 어법을 따라 사역동사 어법. 그래서 뭐 하도록? produce. 뭘 만들어낸대요? 침을, saliva를. 요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왜? 전체적인 의미는 다 이해했으니까. 근데 뒤에 붙는 건 뭔가 하면 이 침이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which makes. 우리가 그 음식이 우리는 음식을 더 즐기는 거고 음식은 그 맛이 더 좋게 되도록 taste better 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뒤에 구조까지는 그냥 가볍게 보고 앞에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요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입이 음식 맛을 더 좋게 하는 침을. 그렇죠?
생성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자, 쌤이 수업 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영어 문장의 구조를 보는 눈을 이게 하루 이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쌤이 항상 여러분들 학습할 때 자꾸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문장이든 교과서의 본문은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공부해두고 시험 직전에 주요한 문장은 암기하면 되죠. 근데 암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왜? 실력이 길러져서 우리가 암기한 문장이 나오면 쉽게 점수를 만들지만, 갈수록 본문이 변형이 되면서 우리가 암기하지 않고 있던 일반적인 또는 이제 교과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가지고 써라. 근데 개념을 알면 쉽게 쓸 수 있는데 그걸 손도 못 대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지는 거죠. 왜? 거기 눈앞에 있는 문장을 암기하듯이 공부하니까.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구조 보는 눈을 기르고 서술형을 어떻게 쓰는지 개념을 익히고 그 훈련을 하자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가 쌓여갈수록 여러분이 새로운 문장을 만났을 때도 겁먹지 말고 주어 동사 찾자. 어떤 어순과 어떤 구조로 써야 할지, 내가 아는 어떤 동사여법과 어떤 구문을 적용해서 이 문장을 써야 할지, 그게 생각하는 힘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내내 이걸 집중해서 할 겁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등급이 올라가는 서술형이 무기가 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서술형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법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신은 어법이 많으니까 그 틀을 완벽하게 잡아야 돼요. 정신 딱 집중해서. 오케이, 모의고사 1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